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베푸는 것이 저의 보람이자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복지의 혜택을 누려왔던 저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루복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가족이 없는 저였기에 누구보다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원해왔었고,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만의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로 여겨왔던 남편과 시모는 저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이었죠. 특히 시모는 남편을 홀로 길러온 보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며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은 제게 하나도 주지 않으려던 사람들. 제가 닥친 행운을 공유하지 않던 그들이 어떻게 추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어머님,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신다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조만간 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너 휴가 기다린다고 좋은 날 다 놓치고 비 올지도 모르는 날 가야겠니? 이벤트 당첨돼서 공짜로 가는 여행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될 일을 왜 따지고 앉았어? 너는 어떻게 애가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기적이라니요, 어머님. 여행 당첨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가 응모해서 된 거니까 당연히 제 목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자제품 사서 나온 응모권에 핸드폰 번호 입력하는 건 나도 하는 일이다. 제품을 산 내 몫이라는 게 맞는 말이지. 게다가 네 몫을 주장하고 자시고 가네. 내가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이 시어머니가 집에 얹혀 산다고 무시하는 거냐? 내가 너보다 배웠으면 훨씬 더 배운 사람이야. 그런데 논리니 뭐니 주장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니? 무시하긴 누가 무시한다고 그래요. 단지 저도 같이 갔으면 해서 그랬던 거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연금 복권도 선물 드리려고 사뒀는데 이렇게 훌쩍 남편이랑 같이 가버리실 줄은 몰랐죠. 어차피 그거 깨작깨작 1만 원씩 해봤자 되기나 하겠냐? 난 네가 그런 걸로 이 시모를 길들이려고 하는 게 훤히 보인다. 그 수작질을 보면 내가 구역질이 날 정도인 거 알고 있니? 앞으로 이 시모를 어떻게 구슬리려고 할지 모르겠다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거라. 요즘 들어 저한테 점점 더 구박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이까지도 저한테 덩달아 눈치 주고 있고요. 왜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네가 멀쩡하지 않은 년이라서 그런 거지. 나도 참던 참인데 말 잘했다. 넌 어떻게 된 애가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애를 못 가질 수가 있니? 저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보거라. 너 과거에 어디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닌 거 아니냐? 세상에.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몸을 함부로 굴리다뇨. 그러면 제가 애 못 낳는 게 전적으로 제 탓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네 탓이지. 우리 명철이 멀쩡한 몸 가지고 이때까지 잔병치레 한 번 안 한 애다. 근데 너는 허구한 날 골골거리고 복지사라는 년이 아프다면서 병가도 자주 받지 않니? 그런 것만 봐도 너가 멀쩡한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디 발뺌을 하고 앉았어? 애를 못 낳는 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남편 문제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니까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정자양이 많이 부족하다잖아요. 어머님도 같이 검사 결과 들으셔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우리 애가 조금 부족해도 네가 멀쩡했었으면은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애를 못 가질 일이 있니? 아이고, 며느리 한 번 잘못 들여서 우리 집안대 가 끊기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이래놓고도 지 잘못은 하나도 없지. 하여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망할 년 같으니. 처음에 남편이랑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시게 될 때 기억나시죠? 그때 저 반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마음먹었던 건 몸도 아프시고
앞으로도 혼자 지내기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 누구보다도 가족이 있길 바라고 집안이 북적북적 거리길 바라는 사람이라고요. 아이 못 가져서 힘든 거는 어머님만이 아닌데 왜 자꾸 이러세요? 이 문제로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 들들 볶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지금 말대꾸하는 거니? 에이, 미친년. 모신 것까지 들먹이면서 이 시모 면박 주려는 거냔 말이다. 너도 지겨운 거 알면 얼른 아이를 가지거라. 저의 시어머니는 제가 자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핍박을 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을 자꾸 겪다 보니 남편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원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 저를 위로해야 할 남편은 도리어 저를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자꾸 대드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며느리로서 왜 기본적인 걸 못하냐? 남들한테만 봉사 정신 가지지 말고 가족한테도 기본적인 건 좀 하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신혼 지나기도 전에 어머님 모시자고 할 때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나는 어머님 모시자는 당신 말에도 흔쾌히 알겠다고 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껏 바깥 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고. 돈을 내가 더 벌잖아. 배달일 하면서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 남편한테 왜 그렇게 너는 존경심이 없냐? 당신이 나보다 덜 배우고 입도 험한 사람이지만 내가 받아줬던 이유가 뭔 줄 알아?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잘 기르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외동이라고 하면서 혼자라서 외롭다고 했던 당신 말에 너무 공감이 가서 그랬던 거야. 나나 당신이나 서로 외로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함께 했던 거라고. 그나마 신혼 때는 내 편 들어주더니 이제 와선 어머님 편만 드는 이유가 뭔데? 설마 내가 싫어지기라도 한 거야? 그래, 허구한 날 엄마랑 대립각 세우는 아내가 좋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상식 주장하는 사람이 배달을 하면서 고객한테 가는 음식 한두 개씩 몰래 빼먹고 그러니? 배달일 할 때도 먼저 고객이 진상질 하니까 나도 고객한테 진상처럼 나가는 거라고. 너가 먼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도 너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 당신이랑 이렇게 다퉈봤자 애 가지는 문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당신도 솔직히 힘들잖아. 그만 좀 해. 그만하자고 해봤자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애를 왜 못 가지는데 대체 왜? 진짜 엄마 말대로 너 젊은 시절에 함부로 몸 굴렸던 거 아니야? 이제 하다 그딴 말까지 하는구나.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현혹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내한테 말 조심해. 이혼당하기 싫으면 솔직히 애 못 가지는 거 당신이 하자 있는 인간이라서 그런 거잖아. 이혼해봤자 너 먹고 살 일은 걱정 안 되고 지금 집도 내 거고 너 복지사로서 받는 월급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쥐꼬리잖아. 혼자 살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어머니랑 같이 둘이서만 지내봐야 돼. 내가 해주는 밥이며 반찬 그리고 집안 청소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당신이 분담해봐야 알 거야. 내가 없어져 봐야 소중한 걸 알 거라고. 야, 네가 없어져 주면 속이 다 후련하겠다. 애도 못 가지고 남편 발목 잡는 년 없어지는데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지 않겠냐? 우리 엄마도 내심 바라고 있을걸? 이참에 우리 이혼이나 해버릴까? 그래, 당신 말이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자고. 참고로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도 절대 안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누가 할 소리? 너 울며불며 빌어도 나는 절대 안 받아줄 거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길거리 나가는 처지 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안 쓸 거라고. 그러니까 너나 각오하고 있어. 그래, 나도 무서울 거 하나 없어. 얼마든지 그렇게 하자. 차라리 잘 됐네. 지긋지긋한 남편 버리고 까칠한 시어머니 대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 생기는 거니까. 이게 요즘 아주 기어오르기를 밥 먹듯이 하네. 너 뭐 잘못 먹었냐? 옛날 같았으면 좀 쪼아주면 내 하면서 넘어갔었잖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말대꾸지? 나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잖아. 당신이라는 사람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지 엄마랑만 찰싹 붙어서 마누라 빼고 여행 다니는 남편. 이젠 완전 정 떨어졌어. 이러니까 내가 엄마랑만 놀러 다니고 너는 떼어놓으려는 거야. 어딜 가든 남편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거 하나도 없는 마누라 빼놓으려는 거라고.
솔직히 엄마한테 뭐 연금 복권인지 로또 복권인지 맨날 사서 갖다 주면 뭐하냐? 얼마 되지도 않는 가짜는 거 갖다 주면서 환심 사려는 건 네 복지 받는 인간들한테나 하셔. 당신은 결혼 때부터 이제까지 선물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라도 있어? 야, 나도 생일 선물 안 챙겨주길 바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안 주는 것도 당연한 거지. 왜 요즘 따라 바라는 게 많아지지? 진짜 손찌검을 한번 해야 되나? 그래 때려라 때려. 너 죽고 나 죽자. 결혼 초와는 달리 10년 차가 된 이후 왜인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던 저였습니다. 짜증이 부쩍 심해진 것도 모자라 몸까지 무거워져서 이상했던 저는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진찰을 해보시고 검사를 하시더니 제가 임신 초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긴 상황.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미 마음이 떠 있던 상황이었죠. 저를 빼고 여행을 가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보란 듯이 외식을 둘이서만 즐기고 애를 못 낳는다면서 매일같이 구박하는 사람들과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혼자서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걱정하던 중 제게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행권에 당첨된 것으로 여행 간 사이 선물해줄 요량으로 샀던 연금 복권에서 당첨이 된 것이었죠. 믿기 힘든 행운인지라 꿈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만 아무리 확인해봐도 1등이 맞았습니다. 로또 복권만큼 한 번의 목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달이 돈이 나오게 되니 아이와 둘이 살 정도로는 충분하다 싶더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고 남편이며 시모는 계속 저를 무시해댔죠. 제가 자기들을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랑 엄마 콘서트장 좀 다녀올 거니까 집안 청소 똑바로 해놓고 있어. 알겠냐? 얼마 전에 보니까 먼지가 완전 빽빽해서 코 막히고 온몸이 가렵더라. 청소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그래, 네가 이 집안 시집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집안일에 서투르잖니. 이게 다 뭐 하나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냐? 이러고 또 우리 둘이서만 콘서트 갔다면서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 척하지 마라. 처음이라면야 그런 연기에 속았겠지만 이제는 뭔 수작인지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 어머님 말 조심히 하세요. 저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두 분 후회할걸요? 후회는 개뿔. 네가 뭐 어떡할 건데?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고? 좋아, 이혼하자. 이혼하면 나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아주 가족이 다 화목하고 행복해지겠네. 당신도 그래. 어머님이 같이 살게 되면서 처음 나 구박했을 때는 편들어주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주 어머니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우리 명철이가 왜 변했는지는 니년이 답을 더 잘 알지 않니? 10년 동안 애도 못 가져. 과거는 물라네. 이런 년을 뭐가 좋다고 마누라 대접을 해줘야 하겠니? 이제는 아주 없던 과거까지 만들어내시네요. 사람을 자꾸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이 문란하셨던 거 아닐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에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네가 이러니까 집안이 화목할 날이 없는 거다. 명철이 배달일로만 끝날 운명 아니었어. 우리 아들 훨씬 더 대성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떵떵거릴 운명이었는데 너 때문에 운수가 틀어막혀서 이렇게 된 거다. 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법사님이요? 이제는 미신까지 동원해서 사람 미치게 하시려고요?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미운 이유가 대체 뭐냐고요? 들었잖아. 엄마랑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인 거 너 때문이라고. 너처럼 미래도 없고 애미 애비도 없는 년 거둬들이느라 우리까지 같이 밑바닥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거라고. 남들이 애 가지고 좋은 집 살면서 기본적인 거 누리고 살 때 이렇게 팍팍하게 사는 거 다 누구 탓인지 아직도 감이 안 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닥쳐. 닥치고 그냥 시키는 거나 잘해. 어쨌건 엄마랑 콘서트 보고 기분 풀고 있을 거니까 괜히 연락해서 사람 기분 잡치지 마. 열받게 하지 말라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는 모습을, 그것도 일부러 사진을 남겨두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둘의 모습에 빨리 결별을 하고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가 고민까지 되었죠. 사실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임신했다는 걸 알리면 둘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해지면 얘기하려고도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나날이 비상식적으로 되어갔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졌으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군요. 고민하던 저에게 결단을 내리게 해준 것은 시어머니의 폐악질이었습니다. 집에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여 휴일날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저를 뒤흔들어 깨우는 것은 물론 찬물까지 얼굴에 뿌린 시어머니였죠. 아, 차가워. 어머님,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자고 있는 사람 얼굴에 물을 뿌리냐고요? 귀에 물 다 들어갔잖아요. 너가 처자고 있는 꼴이 하도 열받아서 그랬다. 일이 없으면 밖에서 폐지라도 줍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아니면 시어머니 눈에 안 띄게 저기 어디라도 나가 있든지 했어야지. 집에서 몸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시모 방치해놓고 잠이나 쳐자고 있어? 네가 제정신이니? 저 제정신이고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미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술도 마셨네요? 아유, 술 냄새. 이제 아주 시모를 상대로 막말을 쏟아붓는구나. 미쳤다고? 그래, 이년아,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어머니 왜 이러세요? 머리카락 놓으시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술이 하루하루 늘어만 간다. 에이 미친년. 죽어. 시어머니가 술을 잔뜩 마시고는 저에게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중 무슨 소란인가 하여 뒤늦게 합류한 남편.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보고도 말리긴커녕 오히려 시모에게 합세하여 저를 핍박하더군요. 내가 다 속이 후련하네. 엄마 아주 잘했어. 당신 지금 내가 얼굴 다친 거 안 보여? 병원 지금 당장 데리고 가도 모자랄 판에 잘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 당신도 혹시 지금 술 마신 거야? 나 정신 멀쩡하고 엄마도 술만 마셨다 뿐이지 멀쩡해. 너가 이때까지 우리한테 해왔던 짓거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대체 뭘 했길래 이러는데?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치기라도 했냐고. 법사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틀린 거 하나 없더라. 기 세고 사람 말 못 알아듣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년이라고. 운도 지질이 없어서 재물운이라고는 오히려 다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는 년. 그게 바로 너라고 그랬어. 기가 막혀서. 어머님 대체 그이랑 뭐라고 다니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 집안에서 몸 편히 있을 생각 절대 말거라. 계속 바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땀을 계속 흘리라고. 그래야 재물운도 돌아오고 우리 명철이 더 큰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랬어. 너가 애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정말 황당하다. 알겠어요. 두 사람 하는 얘기 잘 들었으니까. 제가 그냥 이 집안에서 없어져야겠네요. 없어야 되는 거는 사실 너뿐만이 아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네 자궁은 불량품인 것 같구나. 애도 못 가지고 쓸모도 없는 거 그냥 떼버리지 그러냐? 네, 어머님 지금 가서 떼고 올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뭐? 자궁 떼고 온다고? 이게 정말 시모 말에 막 나가는구나. 그래, 떼. 자궁 떼라고. 닥쳐. 떼긴 할 건데 애는 낳고 뗄 거니까. 힘들게 가진 아이인데 세상 빛은 봐야지 않겠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설마 임신했다는 얘기니? 자, 여기 핸드폰 사진에 보이시죠? 병원에서 전송해준 초음파 사진.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세요. 저 임신 초기래요. 근데 괜히 설레발치는 게 될까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려고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임신했어? 왜 그걸 이제서야 말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우리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법사님이 분명 당신이 평생 애 못 가진다고 했었는데. 미신에 휘둘려서 마누라 들들 볶는 당신한테 여보란 소리 듣고 싶지도 않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애 없어도 나란 사람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길 바랐다고. 게다가 또 뭐? 재물운이 떨어진다고? 내가 재물운을 밖으로 내보내기만 한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너 지금 술 마셨니? 네가 설마 연금 복권 당첨이 됐다는 소리니? 명철아, 얘한테 얼른 물어봐라. 이게 뭔 소린지 당최 따라가질 못하겠구나. 술 마신 게 어머님이지 저겠어요? 저 연금 복권 1등 당첨됐고 다달이 풍족할 정도로 돈 받고 있어요. 이제 이혼한다고 해도 제가 어머님이랑 그이한테 아쉬울 거 하나 없고요. 헛소리지, 여보? 지금 나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다.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애 가졌다는 건 진짜 맞아? 진짜겠지? 아니면은 진짜 내가 당신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두긴 뭘 가만 안 둬. 내가 너랑 가만히 안 살 건데. 염치가 있으면 그딴 소리가 나오니?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제가 쏘아붙이자 할 말을 잃은 두 사람.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비웃어주고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고통스럽던 집 안에서 빠져나오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뒤늦게서야 제가 한 말이 모두 진실임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늦게서야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가, 너가 애 낳고 혼자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또 애를 생각해서라도 아빠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홀로 애 키우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너가 걔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어떻게 키우단요.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못할 거 없죠? 어머님 돌보면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던 저예요. 그때 생각하면 애 돌보는 것쯤은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당신이 엄마한테 화난 거 알겠어. 그래도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응? 나 당신 엄마한테만 화난 거 아니야. 당신이라는 인간도 아주 실망스럽고 최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진정 좀 하고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지. 우리가 이혼하게 된다면 연금 복권, 그것도 절반 나 떼줘야 될 테고 애 혼자 기르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 내가 그냥 배달일 그만두고 주부로서 애 돌보는 거 전담할게. 정말 큰 마음 먹고 결정한 거니까 당신도 이쯤에서 양보해라. 양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연금 복권 당첨된 거 절반을 널 왜 주는데?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 위해서 헌신한 거 생각하면 이거 내가 절반 이상을 가져도 모자랄 판이야. 소송 한번 들어가 봐. 뒤늦게서야 후회할 일 만들지 말지. 그러든지 말든지. 돈이랑 애가 걸리니까 사리 판단이 아주 안 되는구나. 무식한 소리도 정도껏 해. 내 돈이고 내 아이야. 당신 집은 없다고. 이게 또 남편을 무시하네. 야, 내가 못 배웠어도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고작해야 복지사 나부랭이인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 낫다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배달일 말고는 다른 일 한 번도 안 해봤는지 모르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때까지 엮여왔다는 게 나도 아주 괴롭고 힘드네.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이혼 소송하면 애미 너 재산 다 토해내야 될 텐데 괜찮겠니? 후회하지 마라. 재산뿐 아니라 애까지도 뺏길지 모른다. 너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는 꼴 보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어라. 법사님이 너 평생 운은 이미 다 썼다고 그랬단 말이다. 이제 기울어질 일만 남았다고. 다리 차면 기울어지듯이 너 아주 고꾸라질 일만 남았다고. 이년아. 그놈의 법사님 말은 아직도 믿니? 미신에 정신 팔려가지고 며느리 핍박하던 시어머니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디 댁 아들 자식 낳아줄 다른 여자 구해보든지 아니면 그냥 둘이서만 늙어 죽어가든지 알아서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기는? 변호사 이미 고용했고 필요한 서류들 다 보낼 테니까 확인이나 해. 아가, 마음 고쳐먹거라. 너 정말 후회한다. 정말 후회한다고. 최후 통첩을 보내왔던 시어머니와 남편. 하지만 저는 풍족한 자금을 갖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였으며 그동안 제가 해왔던 헌신적인 모습 역시도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카톡으로 제게 남겼던 숱한 모욕적 언사들까지 고려한다면 양육권을 제가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재산에서도 제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고 변호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남편의 재산을 도리어 가져오는 것은 물론
양육권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일로 많이 심란했던 건지 술을 먹고 배달 일을 하던 전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만들고 본인 역시도 배달 일을 할 수 없는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금 제게 매달려 왔죠. 여보, 나 정말 사는 게 힘들어.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제발 용서해 주라. 당신이란 사람이 이 집안의 수호천사였어. 나 이제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래, 아가. 우리 명철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얘가 오죽하면 잠꼬대로도 네 이름을 부르고 잔다니까. 이만하고 용서해 주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니겠니?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 당신들 이혼 소송하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거짓말로 사람 돈 뜯어가려고 했었지? 내가 당신들이랑 다시 합친다고?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너가 이럴수록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진다. 인생에는 업보란 게 있다. 너가 나중에 어떤 불운을 겪으려고 이러는 거니? 업보라는 말은 믿는데 지금 댁이 겪고 있는 게 업보거든요. 말 잘 듣고 연금복권 선물까지 하려던 며느리, 소소한 즐거움이나마 시어머니한테 주려던 며느리 성의를 개무시하더니 꼴 좋게 됐지. 사실 내가 당첨된 연금복권 원래라면 당신이 선물 받을지도 모르는 거였어. 그런데 둘이서만 당첨된 제주도 여행 갔다가 그 운을 놓친 거거든. 뭐? 너 인연. 당장 그거 내놔라. 어디 남의 당첨 복권으로 부자 행세를 하고 있어. 내놓으라고 인연아. 내가 받았을 운을 니년이 다 가져갔구나. 아이고 세상에. 거봐, 지금도 조금 틈 드러내니까 바로 막말 쏟아내잖아. 댁 같은 짐승들하고는 이제 더 엮이기 싫거든. 앞으로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보, 제발 용서해 줘. 난 엄마랑 다르게 막말 안 했잖아. 꺼져. 음주운전하고 사람 다치게 만든 주제에 자기는 착하다고 말할 셈이야? 운 좋게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야, 네가 애초에 이혼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이 망하려나. 그래, 그렇게 정신 승리하면서 살아. 밑바닥에서 그렇게 계속 구르라고. 아가,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천벌을 받을 거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니? 정말 우리 죽이려고 이러는 거니? 아가. 차단할게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완전히 손절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게 일말의 미련이 남지 않도록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죠. 저는 현재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여러 사람을 돕고 있고 전보다 풍족해진 경제 사정 때문에 한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출산일이 임박해올수록 가끔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면수심의 시모와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어요. 홀로 새 시작을 하게 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혼수는 아이라는 말이 있듯이 혼전임신 비율이 예전보다 많아졌고 최근에 연예인들도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한다는 여러 기사를 접해보고 지난 일이 생각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유독 제가 혼전임신이라는 말에 예민한 이유는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서 만나 3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연애하다 보니 갑작스러웠지만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워낙 저를 위해 주시는 분들이라 남편과 제 사이를 이미 알고 계셨고 혼전임신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임신을 한 제 몸 상태를 먼저 살피셨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시댁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막말은 물론이거니와 결혼 후에도
저에게 크고 작은 일들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처음엔 저희가 잘한 게 아니니 숙이고 들어갔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성격은 아닌지라 속 시원하게 한번 밟아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대단해. 제사도 안 지내는데 음식을 항상 거하게 차려서 문제지만 엄마 잘 먹었어요. 그래, 잘 먹었으면 그만이야. 얘, 가서 깎아놓은 과일이랑 차 좀 내와라. 후식은 먹어야 하잖니. 네, 가져올게요. 아직도 먹을 게 남았어? 나 그만 먹어도 되는데 지금 너무 먹어서 후식 들어갈 자리도 없어. 자기야, 난 안 먹을래. 그래? 그럼 네 아버지랑 나랑 먹지 뭐. 세아가, 너도 먹을래? 아니요, 저도 안 먹을래요. 입덕기가 남아있어서 아직 속이 좀 더부룩하네요. 그래? 그럼 소화도 시킬 겸 설거지만 해놓고 좀 쉬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그럼요. 어머니 잠시만 앉아 계세요. 여보, 내가 좀 도와줄까? 아서라, 남자가 무슨 주방에 들어간다니? 넌 앉아서 네 아버지랑 바둑이나 둬라. 그럼 그릇 옮기는 것만 도와줄게. 어떻게 밥 먹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 고마워요, 여보. 설거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끝나. 앉아서 기다려요. 어머니, 설거지 다 했고, 저녁에 바로 드실 수 있게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데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생했다. 이제 좀 쉬렴. 아, 저희 친정에도 가보려고요. 지금 출발해야 저녁 먹기 전에 도착해서 좀 쉴 수 있어서요. 저녁 먹고 하루 자고 내일 점심때 올라오려면 지금 출발해야 안 늦을 것 같아서요. 뭐,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곧 시누이 올 텐데 매년 얼굴도 안 보고 살 생각이니? 공부하느라 고생하다 좀 쉬러 오는데 새언니라는 사람이 밥 한 끼 차려주진 못할 망정 그깟 친정에 간다고 시누이도 안 보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안 그래도 연휴 전에 연락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미리 연락해뒀죠. 지금 장난하니? 예전 같았으면 넌 돌 맞아 죽었어. 네?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막말로 시집도 안 간 시누이 못 볼 걱정에 제가 제 부모님도 못 뵈러 가는 게 정상이에요? 너 정말 버릇없구나. 어디서 그렇게 버럭버럭 대들어? 엄마, 그만 좀 해. 엄마가 헛소리 해놓고 누구 보고 버릇 타령이야. 이 사람이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고만. 아무튼 우린 가볼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너 네 마누라 편든다 이거지? 그래, 가려면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참 시끄러웠습니다. TV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처럼 그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뉘앙스셨어요. 다만 제가 임신 중이니 그리 심한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아무튼 첫 명절날 그렇게 한바탕하고는 바로 친정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엄마 무시했다며 한참을 저에게 쏴붙이더라고요. 남편이 맞받아치는 바람에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발길을 끈다시피 피대면 대면하게 지냈습니다. 글로 써서 그렇지 당시 상황은 서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좀 심하게 싸웠었거든요. 시아버님은 중립적인 태도셨고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짓는 스타일이셔서 오히려 제가 편했고요. 그러다 제가 출산을 했고 조용하던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가 그땐 자기가 철이 없었다. 미안했다라며 축하꽃 바구니와 아기용품을 보내오길래 다시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맞벌이 하면서 보통의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죽상이야? 말도 마라.
내가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잠깐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글쎄 말이다. 아휴, 내가 남사스러워서 말이지. 네 여동생이 글쎄 혼전 임신을 했다는구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웬 놈이랑 눈 맞아서 글쎄. 엥? 지연이가 임신했다고? 상대 남자가 누군데 그래? 몰라.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놈인데 장차 대학 교수 될 애 앞날에 똥물이나 튀기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엄마, 말은 가려서 해. 똥물이라니. 그럼 우리도 서로 똥물 튀긴 거게? 둘이 좋아서 그런 걸 어떻게? 말 나온 김에 한마디 거들자면 솔직히 나 너희도 마음에 안 들었어. 세아가 너 말 좀 해봐라.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아가씨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는데 제가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나요? 일단 두 사람 이야기 들어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넌 벌써 애 낳았다 이거냐? 아주 천하태평이야. 그리고 성현이 너는 네 여동생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데 같이 그 남자 멱살잡이를 해주진 못할 망정 벌써부터 감싸주기나 하고. 제정신이야? 뭐 동병상련이라 이거냐? 아니, 이게 그럴 일이야. 엄연한 성인 남녀 일이고 둘이 좋아서 생긴 아이일 텐데 뭘 죽이고 살리고야. 이 사람 말대로 엄마 진정 좀 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딴 놈이 홀라당 데려갈 생각을 하다니. 바로 시누이가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펴고 알아놓으실 기세였어요. 시누이의 혼전 임신이 무슨 문제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시누이는 시댁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유독 공부머리가 좋았던 시누이는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정성을 쏟아부으며 교육을 시켰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부모님의 자랑이라 할 만큼 오냐오냐 금지옥엽으로 키워졌죠. 아무튼 시누이는 상대 남자를 인사시켰고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죽이네 살리네 막말을 시전하셨어요. 어찌어찌 잘 마무리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뒤였죠. 상대 남자 집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집이었어요. 두 분 다 노후 준비 마쳤고 여느 집과 비슷한 그런 평범한 집이요. 남자도 직장 생활하다 공부 욕심이 있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거고 그러면서 시누이 만난 걸로 압니다. 한참을 자기 딸 자랑만 늘어놓다 상대방 남자를 정말 기를 죽이더니 그쪽에서도 기분이 상했는지 언성 높이며 싸우다가 결국 두 사람 결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파토 났거든요. 남자 쪽에서도 아이는 책임지는데 결혼은 못하겠다고 한 상태였고 시누이는 당연히 울고불고 제정신 아니었고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몰상식한 집안이라며 귀한 교수 딸내미 인생 망쳤다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니? 내 시누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 어휴, 엄마,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말라니까. 그러다 몸 상해. 내가 그놈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잘난 우리 딸 사윗감으로 한참 모자란데 자기들이 뭔데 결혼을 안 하겠다. 그 지랄인데. 엄마, 그날 엄마가 너무 쏴붙이긴 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결혼 진행시키는 건 어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맞아요, 어머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이까지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예요. 뭐? 지금 나더러 숙이고 들어가라고? 딸 임신시킨 쌍놈의 집안한테 고개를 조아리란 말이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잘한 건 없잖아.
서로 좋아서 사고 친 거고 왜 책임을 그쪽에만 물어?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때다 싶었는지 이 말 저 말 다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딸 가진 부모 심정이 저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듣기 거북할 정도로 상대 남자를 한참 동안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도 자기 집에선 귀한 자식일 텐데 말이죠. 저희가 보기엔 남자 쪽 집안이 절대 뭐가 나거나 뒤처지거나 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시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신혼집이며 하다못해 산후조리원까지 미리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 남자가 인상도 좋고 시누이에게 진심인 게 느껴졌었고요. 시아버지도 처음에 혼전임신 사실을 들으시고는 노발대발하셨는데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시고는 결혼시킬 생각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가신 거지만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신 바람에 무산된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먼저 혼전임신이라는 전적을 가지고 있기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보려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괜히 저에게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아가씨 계속 저렇게 두실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얘가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 너 실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랑 우리 딸이랑 같니? 그런 말이 아니라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해해 주시면 안 되냐 이거죠.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어머님이 너무 날이 서 계신 게 아닌가 하고. 그래, 엄마. 우리도 쉬운 결혼은 아니었지만 지연이 제 속 타들어가는 꼴 보고 싶어? 지금도 아마 계속 생각할 텐데 답답하게 하지 말자. 답답하긴 뭘 답답해? 저쪽에서 먼저 머리 조아리기 전까지는 나도 절대 용납 못한다. 말이 안 통하네. 엄마 이 정도까진 아니었잖아. 막말로 상견례 때 엄마가 도가 지나친 건 사실이야. 그 상황만 따지고 보면 엄마가 먼저 사과해야 해. 상놈의 집안이니 몰상식한다느니 재력이 딸리고 어쩌고 그런 말은 왜 해? 내가 못할 말했니? 네 동생 장차 대학 교수 될 사람인데 사윗감으로 사자 직업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갖다 붙여도 좋을까 말까 한데. 어머니,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확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가씨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조건 안 좋은 집안도 아니던데요. 그러니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동병상련이라 이거지? 너도 나이도 어린 게 혼전 임신했다고 시누이까지 옹호하려 드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가씨랑 그 남자 성품이면 끝까지 서로 책임지고 안 놓을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믿어보셔도 된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다. 너도 성현이도 지현이도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엄마 마음대로 어디 알아서 해봐. 지연이 임신한 몸으로 혼자 저렇게 둘 거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치 저희 부부가 겪었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시누이의 상황과 정말 비슷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잘 해결보고 결혼한 케이스예요. 한참을 시어머니와 신랑이 하다 보니 문득 저희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결혼을 포기할까 싶었지만 며칠 동안 남편이 붙잡았고 결국 시부모님이 사과하셔서 결혼이 성사된 거거든요. 잠시 그때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미진이라고 합니다. 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왔어요. 인연이 나이도 어린 게 혼전 임신? 발랑 까져서 몸을 막 굴리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니.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는 건지 뇌가 없는 건지. 너 같은 여자 내가 아주 잘 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빌미로 우리 같이 잘난 집안에 시집 오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미진이 그런 사람 아니야. 나랑 같은 회사 다니고 우리 오래 만났어. 엄마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라고. 이 새끼가 근데 어디서 엄마한테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뭘 잘했다고 덜컥 임신을 시켜? 이왕이면 좀 잘난 여자를 데려오던가. 엄마, 말이 좀 심하잖아. 우리 서로 사랑해. 엄마가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라니까. 어머니, 듣자 하니 저도 한마디 드려야겠네요. 어른들 보기에 혼전 임신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거 압니다. 근데요, 저 어머님한테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거 없거든요? 어머, 이것 좀 봐. 이런 몰상식한. 너 지금 잘했다는 거야? 나이도 어린 년이 어디서 말대꾸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들은 이야기 없던 걸로 하세요. 그렇게 맘에 안 드시면 저 혼자 낳아 키우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이만 가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극복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물론 시어머니의 크고 작은 갈굼이 있었고 보시다시피 지금도 문제를 겪고 있지만 잘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를 못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으셨고 시누이 결혼은 완전히 파투났어요. 시누이는 큰 마음 먹고 시댁과 인연 끊을 각오까지 하고 혼자 아이 낳아 키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시댁에서 짐 싸들고 혼자 오피스텔 구해서 나갔거든요. 가뜩이나 입덧 때문에 힘도 없는데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는 시누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기어이 일을 내고 마셨어요. 어찌어찌 그 남자 집 주소를 알아내서는 그 집에 가서 깽판을 치셨나 보더라고요. 며칠 뒤 저녁 즈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경찰서라는 겁니다. 저희 부부와 시누이는 놀란 마음에 경찰서로 한달음에 달려갔죠. 경찰서에는 그 집 식구들, 시어머니가 있었고 저희 부부가 도착했을 때도 그 남자 누나라는 사람과 시어머니가 한참을 싸우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도저히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셨고 어떻게든 조아리게 만들려고 남자 집에 찾아가셨는데 저랑 성격이 비슷해 보였던 그 남자의 누나와 시비가 붙었고 경찰서까지 오게 된 거였죠. 자기 동생이 강간이라도 했냐며 둘이 좋아 사고 친 건데 상견례 때도 그렇고 남의 집에 찾아와 물건 부수고 난리치는 게 제정신이냐며 쏴붙이는데 그 말을 듣는 내내 저희 부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사과를 하기 바빴어요. 결국 어렵사리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일을 마무리 짓고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아버님은 해외 출장 중이시라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고요. 시누이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몸까지 많이 상했던지라 며칠 입원해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같은 여자라 위로도 해주고 싶어서 남편에게 아이 맡기고 시누이 간병을 자처했어요. 언니,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언니한테 못난 모습만 보이네요. 아니에요. 왜 미안해요? 지금은 몸조리할 생각만 해요. 어서 다 털고 일어나야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간 일 마음 잘 추슬러야죠. 당장 해결되진 않겠지만 좋은 거 먹고 보고 하면서 푹 쉬어요. 그게 제일이에요. 언니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우리 엄마 처음 만났을 때, 나 진짜 우리 엄마 너무 싫어요. 이게 다 엄마 탓 같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 생각 말고 지금은 아가씨 몸 돌볼 생각만 해요. 언니,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엄마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 나도 이제 질색이야. 나도 이젠 내 인생 살 거예요. 지금까지 꼭두각시처럼 원하는 대로 살아줬으니. 그래요. 독립한 김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먹고 싶은 거,
어디 가고 싶으면 훌쩍 여행도 가고. 나 잘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하죠. 며칠 뒤 시누이가 퇴원을 했고 오피스텔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같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도끼 눈으로 저와 시누이를 쳐다보시고는 잘한다며 비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몸 아픈 시누이한테는 몇 마디 못 하시더니 이내 제가 만만하셨는지 저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치시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말리기 급급했고 시어머니는 폭주하시기 시작했어요. 선 넘는 발언까지 하시며 저를 모욕 주시는데 저도 당하고만 사는 성격은 아닌지라 같이 맞받아쳤습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싶은 마음인지 시어머니는 대놓고 시누이 욕도 하셨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고성이 오가며 싸우게 됐고 시누이가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았는지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집에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남편이 설치해준 홈 카메라에 그 모습들이 그대로 찍히기도 했고요. 넌 참 비위도 좋다. 같은 처지라 이거야? 시누이 병수발까지 들고 둘이 많이 친해졌네. 어머니, 아가씨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비추실 수 있어요? 걱정도 안 되세요? 뭐 차라리 잘 된 거 아니냐? 혹이 떨어져 나갔으니 걱정할 일도 없어졌는데 내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해야 하니? 어머니, 아가씨 듣는데 그런 말씀은 좀 과하시죠? 상처받는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적어도 엄마면 같은 여자로서 마음 아파해야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엄마면 아픈 딸 옆에 있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입원 안 했잖니?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차라리 잘 된 거지.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한테 그러셨으면 된 거지. 어떻게 딸한테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행동 정말 몰상식하다고요. 뭐? 몰상식해?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냐? 못할 건 뭔데요? 어머님이 지금 제정신이라 생각하세요? 유산하면 출산한 거랑 다름없는데 그런 아가씨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 못할 망정 차라리 잘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야 그렇다 치는데 아가씨는 어머님 딸이잖아요. 못하는 말이 없구나. 대학원 가서 박사 공부할 머리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 머리야? 이거 다 네 친정 욕보이는 짓이다. 어머니, 저 엄연히 어머니 며느리고 성현 씨 와이프고 유준이 엄마예요. 저한테 더 이상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하, 기가 찬다. 너 말 나온 김에 내가 물어나 보자.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이유가 뭐야?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이거야? 결혼해서 혼인신고 다 하고 끝장 봤다. 이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유준이 우리 아들 친자식 아니지? 옛날 같았으면 넌 돌 맞아 죽었어. 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내가 못할 말 했냐? 솔직히 유준이가 성현이 닮은 꼴이 하나도 없어. 이참에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겠어. 너 친아들 아닌 걸로 판명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시는데 말문이 턱 하고 막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어. 먼저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아버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도 남편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동의한 일이기도 했고요. 터무니없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이는 남편과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폭언하셨던 것들, 그 남자 집에 찾아가서 행패 부리신 것들 등등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오랜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신 시아버지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해야 한다며
요절을 내버려야 한다며 난리치는 시아버지를 남편이 겨우 말렸어요.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머리 식히고 온다며 동창분들과 야유회를 가셨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눈치 없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얘, 너 지금 집이지? 나 가자마자 목욕 좀 해야 하니까 뜨거운 물 좀 받아놓거라.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그래, 너희 집 욕조가 크고 좋잖니. 너 유명한 브랜드 입욕제 쓴다며 나 야유회 다녀와서 몸이 피곤하니 너네 집에서 스파인지 뭔지 좀 해야겠다. 아, 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아버님 출장 다녀오셨는데 집에 먼저 안 가셔도 되겠어요? 일이 빨리 끝나셔서 생각보다 귀국이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니? 너 진짜. 물론 전화드렸죠. 어머님이 휴대폰을 계속 꺼두신 바람에 연락이 안 닿은 거고요. 어떻게든 연락을 했어야지.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 물 먹이려 하는데 그러다 큰 코 다친다? 그런가요? 근데요, 지금 내 걱정하실 때가 아닐 텐데. 어머님 돌 맞아 죽으셔야겠던데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지금 아버님이 아주 단단히 벼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는데? 어쩌긴요. 그 남자 집에 가서 깽판 치신 거부터 저한테 막말하신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아가씨 유산하신 거.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도 안 오신 거 전부 다요. 뭐?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니? 그런 걸 왜 말해? 우리끼리 있었던 일을 왜 말하냐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요. 저만 말한 게 아니라 아가씨랑 그이랑 같이요.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먼저 말하자던데요. 아가씨도 대학원 마치는 대로 해외로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집에 오셔서 스파 하시는 것보다는 집에 먼저 가셔서 아버님한테 싹싹 비세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만행을 들키셨고 시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쭐이 나시고는 외출 금지령을 당하셨어요. 물론 저희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고 그동안 자신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시아버지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에 찾아가 시어머니 대신 무릎까지 꿇고 못할 짓을 저질렀다며 사죄를 드리고 왔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시누이는 대학원을 수료 후 해외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버리고 생각 정리도 좀 할 겸 해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잘 살고 있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이를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그동안 가져에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며 일할 만큼 했다며 일을 그만두셨고 다행히 노후 준비나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던지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때문에 기도 못 펴고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순한 양이 되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뭐 하나 물어보실 때도 의견 꼭 물어보시고 싫다 하는 건 절대 안 하십니다. 대범하고 호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셨던 분이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변한 걸 보니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쳐 쓸 수 있을 때까진 고쳐 써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